사는 그런 갈아타는 그 방식이 안 먹히니까 그래서 보지 말란 얘기입니다. 보지 마. 9억, 뭐 6억이 뭐 9억 됐어. 그러면 3억에 대한 양도세가 없잖아. 이런 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싼 집을 쳐다보지 마라. 이현웅님을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부동산 뉴스를 재밌게 쉽게 안 쉽나요? 안 쉽나요? 모르겠어요. 나름대로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저도 뭐 한계는 있습니다. 저도 아는 게 한계가 있어서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그 방식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비싼 집은 안 쳐다봐. 수도권 9억 이하, 수억 2억 이하. 그래서 뭐 조금 늘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특례 보금자리 론 있죠. 9억. 9억은 이제 5억까지 이제 대출을 저리 4%를 해주겠다. 그래서 10억 초과는 허용, 뭐 규제 해제 등으로 보인다. 해제가 될까요? 과연 모르겠어요. 그게 그 방향이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작년 12월 시행된 대출 규제 완화 10억 초과 허용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여간 어찌됐든 특례 모기지론이잖아요. 그래서 5억까지 하겠다.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양도세 특이 12억인가요? 12억? 12억. 9억에서 12억으로 이제 내가 이제 뭐 1가구 주택 무주택자가 집이 하나인데 어쨌든 이제 3년, 2년 거주 이제 3년을 하면 12억까지 이제 양도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계속 이거 가지고 갈아탄 거잖아요. 아파트 18평 샀다가 가격이 올라서 양도세 안 내는 정도에서 팔고 25평으로 가고 18, 25평, 그 다음에 33평, 그 다음에 42평에 정착하는 거죠. 이때 되면 이제 신혼부부 때 아이 하나, 아이 둘,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43평이 되고 이게 다시 여기로 가죠. 나이들 은퇴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집을 담보로 다시 18평 가지고 그 나머지 돈으로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게 계속 빙글빙글 돌죠. 빙글빙글 돕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 이제 요 양도세를 안 내고 이렇게 계속 갈아타는데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거 가지고 뭐 왜 부동산 투기를 하냐. 뭐 집이 하나인데. 그래서 어찌됐든 12억으로 늘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어쨌든 9억이 다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걸 12억으로 완화한 거잖아요. 지금은 이 12억을 뭐 15억으로 늘릴 거냐 이런 문제도 있죠. 그래서 서울에는 뭐 웬만하면 다 15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2주택이냐 1주택이냐 그 다음에 뭐 2년 거주냐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15억이 넘어간 거기 때문에 15억이 넘는 상품이 모르겠어요. 이게 갈아타는 컨셉은 아닌 거죠. 내가 이걸 사서 양도세를 안 내고 갈아타는 컨셉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세를 살고 있다? 그러면 9억 이하. 9억 이하를 해서 예를 들어서 8억이다. 그러면 10억까지 4억에 대해서는 8억에 사서 10억에 팔면 3년 뒤에 4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없잖아요. 아니 오르는 게 모르겠어. 오르는 게 없는데 무슨 양도세가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른다 그러면 요게 양도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장합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거잖아요. 성장에 맞게 부동산도 이렇게 가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상향 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시기를 오르냐 내리냐를 어떻게 보면 요때 사서 요때 팔고 어떻게 맞춰요? 그걸 어떻게 맞춰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바닥인가?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죠. 요때쯤 사서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복하게 사시면 3년 지나서 양도세가 감면이네? 그러면 한번 매매를 생각하고 아니 이사를 한번 가볼까? 아니면 평수를 18평이잖아요. 24평으로 한번 갈아타볼까? 뭐 요런 거잖아요. 요런 거에서 한 집 가지고 재테크하는. 그래서 전세는 살지 말아라. 그래서 계속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전세를 살지 말자. 전세 살 바에는 그냥 아파트를 사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서 뭐 18평, 24평, 33평, 그 다음에 40평까지 왔는데 다시 18평으로 가는 이런 흐름. 이 중간중간에 이게 뭐 단독이냐 뭐냐는 다음 문제고 어쨌든 부동산을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봐야지 이걸 갖다가 막 이런 거 주식처럼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너무 부동산 뉴스에 민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 집 한 채 아닙니까? 집 한 채. 뭐 집을 막 두 채, 세 채 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막 이런 분도 계세요. 막 주식하듯이. 그 시간에 그냥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게 많고 가족들과 그냥 행복하게 사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뉴스에 부동산 뉴스에 관심이 없는 경지까지 가셔야 됩니다. 뭐 아파트가 폭락했다. 그런가 보다. 뉴스를 보지 마. 뉴스를 볼 이유가 없는 거죠. 왜? 나랑 상관이 없어. 뭐 집이 어차피 한 채잖아. 오르든 떨어지든 뭔 상관입니까? 맞지 않나요? 저 집값이 떨어졌어. 이자가 오르는 건 상관이 있죠. 이자가 오르는 건 상관이 있어. 이자가 오르는 건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어쨌든 이자를 좀 맞네요. 그거는 아파트가 폭등하면 이자가 오르고 그거는 민감하네. 그래도 표현해야 됩니다. 해탈하세요. 부동산 뉴스에 해탈하세요. 그냥 집 한 채 있다? 집 한 채 있으면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묵묵히 가는 방향으로 가고 한번 뭐 하나 사서 10년 지났더니 뭐 그러면 하나를 더 살까? 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우선은 하나 전세를 살지 말자. 전세 제도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 경제 원리에 안 맞기 때문에 저리로 이자 없이 남의 집에 그냥 전세로 사는 거잖아요. 이자 내기 싫으니까. 근데 이게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전세라는 거는 결국은 외국은 없거든요. 외국은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우리나라만의 좋은 제도냐, 무슨 바닥 난방이 우리 거잖아요. 바닥 난방이 있는 게 좋은 거냐? 그게 막 수출을 해야 되고 막 전세 제도도 막 수출해야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금융 글로벌 시대에 뭐 발맞춰서 월세를 사는 거고 아니면 그냥 매매 전세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굴레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계속. 그래서 비싼 집 안 쳐다봐가 아니라 비싼 집을 안 쳐다봐. 뭐 그렇죠. 뭐 그러니까 왜냐하면 12억이 넘어가면 뭐 이거 3년 사는 그런 갈아타는 그 방식이 안 먹히니까 그래서 보지 말란 얘기입니다. 보지 마. 9억, 뭐 6억이 뭐 9억 됐어. 그러면 3억에 대한 양도세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싼 집을 쳐다보지 마라. 그냥 전세 살지 말고 한 채 사서 지금이 좋을 기회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살 타이밍 언젠가는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정착을 하셔야죠. 우리가 무슨 유목민족입니까? 우리 몽골입니까? 왜 이렇게 떠다니세요? 이렇게 그냥 정착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